반갑습니다. 율팍입니다. 지금 너무 빡치네요. 지금 이게 두 번째 녹화는 두 번째가 아니에요. 녹음을 두 번째 하는 건데, 녹화했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녹음이 안 돼갖고, 지금 영상을 보면서 제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VIP방 분 중에 어떤 분이 너무 질문을 많이 막 이것을 저것 계속 하셔갖고, 제 설명을 많이 드렸음에도 이게 뭔가 명확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체계적으로 이렇게 뭐가 써놓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아니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는지 계속 비슷한 거를 계속 물어보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전체적인 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 지금 기본적인 순서는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코인 시장, 주식 시장, 뭐 전망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대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찍은 영상을 리뷰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지? 방금 전에 30분 동안 녹음하고 지금 다시 하는 건데 기억이 안 나네요. 질문 내용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금리가 하락하면서 빅테크 주가가 빠지고 금값이 튀면은 이건 아니었고, 요거 패스하고, 그 다음에 지원금으로 반짝 경기 상승, 물가 상승하고 훅 식지 않을까 왠지. 백신 개발과 물가 상승, 소비 상승 기대감, 성장에 대한 기대감, 금값이 눌려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금값이 반등하니 왠지 성장이 다시 둔화되는 게, 금값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안 했네요. 이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물가 상승 시그널이 나오면 아무리 금리를 제로로 해도 시중금리가 상승해서 결국엔 금리를 올리게 될 겁니다. 그럼 자금이 죄다 은행으로 가겠죠. 그게 저번에 유튜브에서 설명한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입니다. 경기가 회복세에 접으면 오히려 주식이 안 좋은 이유죠. 쉽게 생각해서 자본의 안정성을 최우선하게 살만하면 은행에 돈 넣고 띵가띵가 하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화폐 발행, 인플레이션에 따른 투자, 오히려 더 투자를 단행하게 되는 거죠. 11월 들면서 비트코인이 급등을 시작했는데, 그쯤부터 금이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뭘 설명하고 있었나?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서 보면은 뭐 철, 구리 이런 것들이 상승을 했고, 곡물도 같이 상승을 했는데 옥수수, 콩 이런 것들이 상승을 했어요. 뭐 원자재에는 이제 석유도 포함되는데 나중에 쓸 거고, 그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결국에 재료비가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곡물도 마찬가지로 뭐 식재료비가 상승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재료비가 상승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글 쓰는 게 한 박자 느리긴 하네요. 제가 먼저 생각을 하니까. 뭐 음식 가격이 상승하고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의미하는 게, 뭐야, 뒤로 가졌다. 2배속으로 해갖고 좀 빨리 할까? 그럼 싱크가 안 맞지, 소리랑. 또 그게 문제가 있군요. 너무 짜증난다 진짜, 생각할수록. 내가 지금 음성이 없으니까 저게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보고도 모르겠네. 자, 경제가 하락했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2,000원에 원래 먹었었는데 내가 10,000원에 있어. 그러면은 5분의 1 가격으로 짜장면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짜장면의 가치는 나에게 있어서 5분의 1인 거예요. 5분의 1의 가치인 거예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풀려. 나는 이제 2만 원이 생겨.
근데 짜장면 가격이 그대로 2,000원이야. 그럼 나는 이제 그게 10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10분의 1이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생긴 거면 나한테만 유리한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10분의 1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5분의 1에 맞추기 위해 짜장면 가격을 4,000원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물가 상승이고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쉽게 설명을 하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그 물건의 값어치를 하락시키지 않기 위해 돈을 그만큼 늘어나니까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게 호주를 기준으로 보면 호주가 보통 주급제예요. 그래서 1주보다는 2주급이 많긴 한데 어쨌든 1주로 계산을 하면 보통 호주에서는 한 주 일해서 한 달 집세를 이렇게 내고 그 한 주를 일해서 저금을 하고 한 주를 일해서 식비랑 생활비를 하고 나머지 한 주를 해서 여행이나 레저 또는 뭐 휴가를 위해서 돈을 모은단 말이에요. 약간 호주 사는 마인드는 이런 식이거든요. 이 4주치를 이렇게 하고. 갑자기 저 얘기는 왜 했었지? 그럼 내가 4주 동안에 저만큼 돈을 벌 수 있었던 건데 그 돈이 두 배가 되잖아요. 나머지 4주치의 잉여 자금이 생기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기 전에 돈이 먼저 풀리는 상황에서. 그럼 그 잉여 자금을 갖다가 은행에다 두기에는 은행은 또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들이 결국에는 가만히 놔두면은 값어치가 없으니까 나중에 결국에 위에서 말했듯이 짜장면 값이 오르게 되면은 내 돈은 그 4주치에 또 두 배 되는 돈이 의미가 없이 나버리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은행은 이제 제로 금리니까 투자를 안 하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데다가 그거를 갖다가 설명하는 게 유동성 장세라고 하거든요. 유동성 장세. 은행보다는 주식이나 코인이 수익률이 높으니까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해서 자금들이 거기에 엄청 몰리는 거죠. 그걸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데 설명을 하면서 1,000원. 뭘 설명한 거지? 1,000원의 가치가 떨어진다? 나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아이고, 아이고, 녹음이 안 돼서 답답하구만. 저걸 또 다시 그림만 보고 생각해내야 된다는 게. 아까 설명할 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답답하네요. 유동성 장세 1,000원 밑으로 자금도 잉여 은행 0%. 방금 전에 말한 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동성 장세라는 건 결국에는 그만큼 돈이 시중에 풀리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또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자금도 잉여 자금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갖다가 은행에다 두기에는 제로 금리고 안돼 뭐라고 한 거야? 고위험 리턴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그 주식이나 저기 코인 같은 데다 투자를 한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면서 또 왜 한참 동안 안 나오지? 코인 시장 동그라미가 아니구나. 유동성 긴축. 이제 금리 인상 시그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유동성 장세가 됐었다가 이게 어떻게 해서 그게 끝나는 시점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중에 어쨌든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럼 그 돈을 많이 회수해야 그 물가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하는 건데 자금이 시중에 많이 풀린 거를 묶어두게 하는 건데 그런 과정이 생기기 전에 발생하는 게 물가 상승 시그널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의 시그널이 보이고 뭐 원자재, 철, 구리, 석유 같은 게 가격이 오르고 곡물, 옥수수, 콩 뭐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재료비들의 가격이 오르니까 결국 물가에 뭐 물가를 굳이 정부에서 올리지 않아도 시장 금리, 시장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게 되고 재료비가 상승하니까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재료비가 상승하니까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게 결국에 물가가 오르는 거니까. 뭐야 방금 오디오 싱크. 물가 상승.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물가를 또 잡기 위해서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그 자금들을 회수하려고, 긴축하려고 뭐 금리를 인상시킨다든지 하는, 세금을 올린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쓰는 거거든요. 세금이란 말을 아까도 했었네. 경제가 떨어지면 세금이 떨어지면 뭐라고 쓴 거야? 유동성. 아, 아까 진짜 힘들게 떠들었는데 하나도 녹음이 안 됐네. 너무 빡치네. 자금이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오른다. 아까는 하지 않았던 얘기인데 사실 조금 지금 상황보다 앞서서 우리나라가 실행한 경향이 있긴 한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도움이 되긴 하죠. 어쨌든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 물가에 맞춰서 임금이 향상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기에 물가가 올랐다고 느끼질 않게 되니까. 아, 이 하나의 이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보통 예를 들어서 시장에 자금이 풀려요. 그래서 10,000원이 있던 게 나한테 20,000원이 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10,000원을 갖다가 소비를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뭐 세금도 충당하고 유동성 자금도 회수한다,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한 이론인데, 사람들이 10,000원이 있다가 20,000원이 생기면 5,000원은 저금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을 그 금리가 오르기 전에는 뭐 물론 주식이나 코인 같은 데 투자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되면 사람들이 5,000원 정도는 저금을 해서 안전자산에 둔다는 이론이 있어요. 제가 명칭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냐면, 아닌 게 뭐냐면, 금리가 인상되면은 결국에 이제 주식이나 코인 같은 자금이 은행으로 간단 말이에요. 안전자산으로.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안전자산을 더 선호하지,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건데,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어떤 놈들은 막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아니면 나보다 어린데 막 1억짜리 막 외제차 타고 다니고 10억짜리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그래. 그러면 내가 저놈들이랑 똑같이 맞추려면은, 나는 흑수저 출신이야. 저놈들이랑 똑같이 맞추려면은 뭔가 완벽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백날 일해봤자 그렇게 못 벌어. 그럼 나는 이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로 해서 그렇게 벌어야지. 그러니까 안전자산보다는 좀 고위험 리스크 자산은 돈이 없는 사람들 오히려 선호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해요. 돈을 버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돈의 흐름이 중요한 건데,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동학개미 운동이 막 개미들이 이렇게 막 코인에 투자한다 이런 게 주된 내용이었는데, 그게 핵심이 요지가 뭐냐면, 개개인의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인들이 뭉쳐서 어떠한 세력이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만약에 뭉치지 않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 동학개미라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는 개미들이 막 뭉쳤어요. 우리가 뭉쳐야 돈을 많이 벌어서 세력이 돼서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뭉쳤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결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주가 되잖아요. 세상은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도 돈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들이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빠지게 되면 결국에 코인이나 주식시장은
자금이 이탈하게 돼서 활성화되지 못해서 조금 하락하게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고, 돈이 있는 사람 세력 혹은 자본가는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코인 주식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선호하지 않는다.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넣는다.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악재, 정부 지원금,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돈이 생긴 사람들이 모여서 동학개미 운동으로 유동성 장세 해갖고 막 다들 투자, 너도 나도 투자하니까 막 올랐다가 이제 그걸 회수할 시기가, 돈을 회수할 시기가 오니까 뭐 세금이 오르든 뭐가 됐든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들이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지원금이 생각보다 별로 안 풀렸다고 말하는 방해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뭐 환율도 중요하고 자금 이동이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뭐냐면 중요한 건 미국이라는 거예요. 달러가 어떻게 되냐? 달러는 기축통화거든요. 기축통화라는 건 결국에 금이랑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 공용화폐라는 거예요. 엘라님 덕분에 영상 제작 중인데 30분 동안 만들었는데 녹음이 하나도 안 돼서 다시 녹음 중입니다. 뭐라고 떠들었는지를 못해서 기억을 더듬어서 녹음 중. 자, 지원금 우리나라 환율 자금 이동.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지원금을 안 풀었어도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죠. 달러가 중요하고, 달러는 기축통화고, 기축통화라는 건 결국 금과 같고, 금과 같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세계 공용화폐, 그러니까 결국에 중심은 미국이 되는 거고,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금과 같은 역할하고, 그거는 곧 달러랑 같은 역할을 하는데,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가상화폐란 말이에요. 큰 범주에서는 가상화폐가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으로 포함되는 건데, 작은 범위에서 보면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에 속해요. 금과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그렇게 빠지지 않을 거다. 뭐 뒤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5천만 원 정도에다가 걸어놨어. 5,500, 4,500 이렇게 걸어놨었는데 5,500이 체결돼서 뭐 반등이 나왔다. 이런 설명을 뒤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코인 금리, 주식자, 은행 금리 인상. 아, 이거 뭘 설명한 거지? 비트코인은 그렇고, 어쨌든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되는 미국이 중심이 되는데, 달러가 중심이 되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요 설명은 놓치고 간 것 같은데 설명을 하고 갈게요. 조금 싱크가 안 맞을 수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미국 은행에 자본가들의 돈을 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해외에 투자했던 돈들도 다 미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외화가 반출되고 어 자금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자금이 돌아야 경제가 발전하는데 미국으로 가면 자금이 안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거죠. 굳이 우리나라 금리를 인상시킬 필요가 없음에도 중요한 건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키면 다 따라서 인상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베네수엘라가 됐건 뭐 그리스가 됐건 대부분의 외국의 나라가 뭐 망했다, 아니면 뭐 리라화가 엄청 상승을 했다,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모든 중심에 있는 건 미국이에요. 미국의 움직임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재정 경제성이 안 좋은 국가들은 크게 휘청이고, 뭐 그게 조금 괜찮은 국가들은 그러니까 뭐 황새가 뱁새가 황새발을 쫓아가려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쫓아가는 국가들이 있는 거고, 그걸 못해서 망하는 국가들이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금 이동이 중요한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환율도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 한국 돈과 미국 달러에 대해 그 맞춰지는 환율도 중요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비율인데,
미국을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위험 자산인 코인이나 이런 거에서 은행으로 돈이 몰리는 거고, 금리 인상, 살경이 뭐야? 경제 올라가고,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다. 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20분이면 한참 지났네. 빨리 영상을 빨리 옮겨봐야겠다. 지금 2분 정도 목소리 말하는 거랑 영상이랑 딜레이가 있거든요. 제가 빨리 맞춰볼게요. 한번. 경제가 하락하고 OECD,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나쁘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전 세계 기준으로 정확히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억에 더듬어서 지금 급하게 영상을 만든 걸 기억에 더듬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전 세계 3위권인가? 어쨌든 상위권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지금 세계 이 코로나 시점 기준으로 조금 상위권에 포진해 있고, 그래서 경제가 나빠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돈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돈이 많이 풀려서 조금 그런 영향이 있고, 돈을 많이 푼 것도 우리나라가 경제가 그렇게 막 나빠서 돈을 풀었다기보다는 미국에서 풀면은 뭐 미국에서 1,000조 푼다고 우리나라도 1,000조를 풀 수는 없죠. 그 비율에 맞춰서 풀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맞춰서 우리나라도 돈을 푼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을 추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따라서 움직인 거고, 이건 이제 그걸 설명하는데, 뭐야 이거.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건데, 뭘 설명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때처럼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점을 지켜주고 상승을 할 거라는 거죠. 코인이나 주식도.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데, 이때는 코로나 전이고 이 기준점 아래가 코로나 때고, 이 막 올랐을 때가 현재보다는 조금 과거, 조금 더 빠졌을 때가 현재 물가 상승 시그널이 나올 때고, 결국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이 기준점 아래로 빠지는 게 아니라 또 기준점까지 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보면 알듯이 제가 비트코인 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이 300인가 400에서 7천만 원까지 찍었잖아요. 근데 제가 한 6,500인가 7,000 그 부근에서 이제 비트코인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쭉 하락이 나왔어요, 비트코인이. 근데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지난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그 다음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데 완전 끝까지 하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5,500, 5,000, 4,500 걸어뒀는데 5,500만 체결되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금융위기나 뭐 대공황이나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어떤 금융적인 사태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나쁘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일어난 게 아니라, 코로나라는 대외 변수로 인해서 뭔가 조금 경제가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이 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폭으로 더 이상의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이런 바닥이 밑에까지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고 조금 약간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을 거다.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위험도 리스크를 설명하는데, 코인이랑 뭐 해외 선물 옵션 이런 리스크를 설명하고 있어요. 옵션이 가장 리스크가 높고,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코인, 그 다음 주식, 펀드, 저금 순으로 안전자산을 설명을 하는 거고, 시간대를 지금 영상이랑 맞추기 위해서 지금 빨리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펀드보다는 선물 옵션의 하위 개념이 펀드고, 펀드의 하위 개념이 주식인데 ETF 포함해서 이거는 코인과는 결이 다르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나? 최근에 이제 뭐 푸른저축은행이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보험주가 상승을 했는데, 그 이전에 물론 원자재가 상승을 했었고, 철구리 뭐 이구산업 같은 거, 대창 같은 거 엄청 상승을 했죠. 그리고 뭐 곡물주 상승을 하면서 비료사료주들도 상승을 했고, 미래생명자원이나 뭐 대주산업 이런 것들도 엄청 상승을 했었고, 제가 다 먹었던 종목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푸른저축은행이 윤석열의 영향이 좀 크긴 했는데 그거 플러스해서 금리 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은행주들이 그래서 조금 다 따라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푸른저축은행이 대장으로 간 건 윤석열 그 이슈 플러스 금리 인상인데 아무래도 윤석열 이슈가 크기 때문에 다른 은행주들은 그렇게 크게 상승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상승하는 겸에 은행주들이 상승을 하고 그에 따라서 보험주들도 또 상승을 했다는 걸 설명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설명하는 걸 뭐냐면 인플레이션 다음은 금리 인상이라는 시그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식들이 당장 오른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전의 것들이 일찍이 먼저 선방향이 된다는 거죠. 이제 조금 시간이 맞춰지네요. 아, 목 아파. 어떠한 시그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시그널에 맞춰서 이제 일종의 선반영? 위에서 다음 장면에서 아마 설명을 할 건데, 선반영이라고 했나? 선반영, 선매집, 혹은 뭐 일종의 상승하겠다는 시그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금리 인상, 맛배기 개념으로 25분 57초. 이제 맞다. 26분 1초. 맛배기.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어서 이건 뭘 설명하는 걸까? 주식으로 설명을 해도 주식이란 게 이렇게 쭉 횡보를 하다가 살짝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이런 시그널이 생긴 다음에 쭉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어떤 테마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선주를 갖다가 설명을 하더라도 대선 대통령 선거의 당일이 기점으로 두고 한 5년 정도 전으로 가서 5년 정도 전으로 이렇게 가서 쭉 이렇게 뭐 횡보를 하다가 살짝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살짝 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게 매집이 들어오는 걸 수도 있고, 얘네가 먼저 맛배기로 살짝 상승을 해서 조금 테스트를 해보고 간 좀 보고 수익 좀 내보고 이러다가 조금 매집하면서 하락 횡보하면서 매집하면서 쭉 하다가 이렇게 쭉 대통령 선거 시기 1년 전부터 쭉 상승을 시작해갖고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요런 느낌이에요, 죄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시그널을 주는 거죠. 지금 살짝 맛배기 이렇게 될 거야. 뭐 1년 정도 전에 선취매일 수도 있고, 선취매일 수도 있고, 시그널 일종의 시그널일 수도 있고, 기대감에 의해 미리 먼저 거래가 되는, 기대감에 의한 매수세가 먼저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금리 인상하고 지금 당장 주식이 폭락하겠다 이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코인이나 주식시장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많다고 봐요. 이제 코스톨라니의 그 달걀 계란 이론을 다시 설명을 하는 건데, 불경기에서 경기가 좋은 걸 뭐라고 하려다가 모르다가 황경기 막 하다가 호경기로 적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쭉 선을 그어서 절반을 그어서 불경기, 아래쪽은 불경기, 경기가 안 좋은 상태, 위쪽은 호경기, 호황기, 경제 호황기, 이렇게 있을 때 주식이라는 거는 이 안에 선 그은 것처럼 주식이 오히려 이 시기에 좋다. 그리고 저 시기에 좀 빠진다.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금리다. 금리가 중요하다. 근데 그걸 설명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지? 뭐라고 하는 거야? 뭐야? 부동산은 아니에요. 이건 잘못 얘기한 거고, 경기가 좋을 때 저금을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에서 저금을 한다 이게 아니라,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가 높단 말이에요. 금리가 높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현금을 갖다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을 끼고 사는데, 금리가 높으면 대출 끼면은 그만큼 나가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은 저 때는 좋지가 않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오히려 부동산이 안 좋아요. 부동산도 주식과 비슷하게 이제 어느 정도
완전 안전자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안전자산이긴 한데 완전 안전자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적기는 아니라는 거죠. 갖고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매수를 하기에는 이제 대출을 끼고 사야 되니까 오히려 불경기 때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경기가 좋아지면은 어 경기가 좋아지면은 부동산은 제가 지금 저 때는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까 30분에 설명한 건데 어쨌든 부동산은 제외하고 주식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아 음성 녹음도 일시 정지가 되는구나. 그 코스톨라니는 일전에 설명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돈이 얼만큼 풀리냐, 유동성 장세에서 주식이 이만큼 화랑이 되고 금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자금이 긴축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은 금리가 올라가고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런 주기가 보통 8년에서 10년이 일어나는데 뭐 미국 대공황 그 다음에 모기지론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 다음에 IMF 뭐 이런 10년 주기에 지금 이제 IMF 다음에 코로나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10년은 조금 넘겠지만 그거 설명하는 것 같고 어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뭘 또 설명하고 있는 거야? 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차트상으로 헤드앤숄더를 설명하잖아요. 보통 헤드앤숄더라고 하면 여기가 대가리, 그 다음에 여기가 어깨.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헤드앤숄더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약간 거래량의 움직임에 따라 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짝 오르고 그 다음에 더 올라.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왼쪽이 숄더고 오른쪽이 헤드가 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왼쪽이 헤드고 오른쪽이 숄더인 헤드앤숄더가 있단 말이에요. 거래량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가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 장세는 전체적으로 조금 아래쪽의 모양새로 가지 않겠나. 금리가 인상이 되고 조금 안 좋아지겠지만 아직 조금 더 상승할 모멘텀이 남아 있다. 뭐 그런 식의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밑에 거는. 그리고 끝인가? 끝.